안녕하세요. 페니의 쉬운 투자 상담 시간입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성함이랑. 네, 저는 부자 아빠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44살 직장인이라고 합니다. 자녀분은 몇 분이세요? 지금 아들, 딸, 아들 이제 5학년, 3학년, 1학년 이렇게 3명의 자녀를 두고 있고요. 최근 이제 작년 5월에 동삭동으로 이사하고 난 다음부터 네. 이제 직장 생활이 끝난 이후에는 제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까를 좀 고민을 하다가 블로그랑 이제 단톡방을 통해서 고켈님을 알게 되고 고켈님의 활동하는 내역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투자하시는 분도 있구나. 이분을 굉장히 만나고 싶었었어요. 그때는 이제 이런 활동을 왜 하시는지, 왜 이렇게 왜 공격적으로 이렇게 네, 투자를 하나. 하시는지 만나 뵙고 싶었고,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생각을 완전히 전환을 시키게 된 계기가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고 난 다음부터였거든요. 네. 은퇴 시점에 아이들은 다 대학생이 돼 있을 무렵에 은퇴를 하게 되더라고요. 몇 살에 하실 예정이신데요? 저의 이제 회사가 네. 57세, 아, 57세인데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임금 피크제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제 퇴직을 하느냐. 근데 임금 피크제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일선에서 거의 물러나서 이제 자기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실 수 없는 형태로 이제 고용 조건이 되고 월급이나 연봉도 이제 매년 10%씩 깎여나가는. 그럼 그게 임금 네, 피크제군요. 네. 갖고 있던 직책도 내려놔야 되고. 네. 그래서 그거는 말 그대로 일단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임금 피크제로 들어가시기 전에 있는 이제 저희 회사 부장님들을 보면은 이제 와서 자격증 공부라든지 다시 근로소득자의 이제 그 중견기업에 어느 정도 위치까지 다 올라가셨던 분들이 다시 시작하는 인생을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또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때 마침 이제 부자 아빠 가난 아빠를 읽으면서 지금 노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찾다가 부동산이라는 영역을 제가 이제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제 부동산 단톡방도 들어가 보고 이제 고켈님의 활동 내역을 보면서 여기까지 제가 흘러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이제 57세가 되면 13년 후인데요. 아이가 지금 5학년이니까 거의 이제 진짜 대학생이네요, 다들. 이제 첫째는 예. 대학생 생활을 하다가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하는 시점이 될 테고, 네네. 둘째가 이제 3학년 때쯤 될 테고, 막내가 이제 대학 입학할 때쯤 네. 되더라고. 그래서 네. 3명의 자녀가 대학생 생활에 들어가는 시점이 제 은퇴 시점이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이제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도저히 감도 안 잡히고 네. 뭐 자본금도 적을 뿐더러 이제 동삭동에 이제 센트럴파크를 이사를 오면서 대출 레버리지를 거의 풀로 땡겼어요. 네. 그래서 이 대출 원금 이자 상환하는 것도 굉장히 좀 빠듯한 상황에 이제 네. 와이프도 이제 일을 이제 그동안 이제 육아 때문에 하지 않고 있다가 일을 이제 최근에 시작을 했거든요. 한 2년 전부터. 그래서 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에 이제 책을 읽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방법을 모르니까 책을 찾아보고 또 책 읽고 하려고 보니까 불안하고 이제 그렇죠. 계획도 못 세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페니님 수업에 참여를 하면서 네. 어떤 투자 방법이 있는지 어떤 마인드 세팅이 돼야 되는지를 하려고 이제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그 제가 듣기로는 지금 올해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공부해야 됐다라고 생각한 게 올해 아닌가요? 작년인가요? 올해 4월. 올해 4월. 네. 올 4월이신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이제 투자가 시작된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4월부터를 네. 했어요. 딱 4월부터 네. 이제 동생의 검단 아파트를 공동 투자 형태로 제가 네. 돈을 이제 그쪽에 지불을 하고 네. 이제 2년 후든 이제 3년 후든 이제 주택을 전세를 내든 이제 매매를 하든
그때 맞춰서 이제 다시 돈을 돌려받는 거를 계획을 잡아서 공동 투자가 그러면은 들어갔고 2년 단기 투자를 하신 거네요? 네. 예. 이제 4월부터 투자가 들어간 건 맞습니다. 이제 네. 그 전에는 그냥 1주택자로 아이들이 3명이 커가니까 이제 큰 평수로 이동하자라는 거는 청약을 통해서 계속 노려왔던 거고요. 이번에 네. 청약이 돼서 이제 이번에 이사가 됐던 거고요. 네. 5월 달에 동삭동 이거는 이제 청약이 돼서 네. 이사 가신 거고 네. 지금 굉장히 그럼 새 아파트에 입주해서 애들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겠네요. 네, 이제 작년 5월에 네. 입주를 해서 네. 지금 이제 1년 조금 넘어가는 기점이 합니다. 부인께서는 또 그 맞춰가지고 이제 새 아파트 이사 가니 돈이 좀 필요할 것 같겠다 싶어서 어느 정도 육아도 끝났고 하니까 또 일도 시작을 네. 하셨고 네. 또 자녀들은 야 우리가 이렇게 새 아파트 와서 너무 좋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아빠는 고민이 깊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어떤 부동산이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부인과도 좀 공유를 하세요? 사실 와이프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안정추구형이고 이제 저랑 같았었어요. 네. 책을 읽기 전에 같았는데 이제 제가 책을 한 권, 두 권 읽으면서 이제 추천을 했더니 이제 책 읽는 걸 또 원래 좋아했던 사람이라 읽어보더니 우리 인생 잘못 살고 있다. 지금에서라도 조금 여기서 깨고 나가야 되겠다는 이제 마인드 세팅은 와이프도 거의 저랑 동시에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가능하게 했던 책이 이제 네.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야, 그럼 사모님도 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를 읽고 똑같은 어떤 울림을 받으셨나 봐요. 예, 다행히도 이제 저랑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된 배우자가 있어서 굉장히 힘이 되긴 합니다. 그러게 이런 경우가 쉽진 않은데요. 이제 저랑 거의 같은 책을 다 읽었다고 보시면 네. 되는데 거의 이제 역행자라든지 천생연분이시네요. 잘 만난 것 같아요. 예. 그렇구나. 또 이렇게 마음까지 이렇게 잘 맞추셔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제 은퇴까지 13년이 남았어요. 그죠? 네. 13년 동안 사실은 교육비도 이제 많이 들어갈 때고, 한 달에 뭐 원금 상환하는 게 어느 정도 나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자랑 해서. 작년 5월에 이제 이게 이제 3억 2천 정도를 대출을 받았는데요. 네. 3억 2천에 이제 다행스럽게도 좀 그때 고정금리 5%를 이제 설정을 해서 예. 이제 원금이 한 80만 원, 네. 이자가 40만 원, 네. 해서 120만 원 조금 넘게 나가고 있어요. 괜찮네요. 나쁘지 않은데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제일 고민인 게 지금 투자금이 말랐어요. 네. 이제 갭 투자도 하고 네. 이제 좋은 매물이 나오면 이제 어떻게든 취득을 하고 싶은데 네. 투자금이 말라서 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네. 좀 처음에는 이거를 매매 계획을 세웠다가 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캐시카우님 네. 그 영상. 영상을 보고 파는 거는 아닌 것 같다. 팔면 이 집은 다시 구입할 수 없게 되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러면 전세를 돌리냐 월세를 돌리냐에 따라서 이제 투자금을 조금 확보를 하자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와이프랑은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얘기가 달라지죠. 네. 이제 좀 이제 새 아파트 살고 좋은 환경에 살기 시작했는데 네. 다시 이거를 포기하고 네. 투자금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좀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투자금은 말랐고 이제 더 이상 나올 때는 월급 외에는 이제 없는데 제가 이제 44살이기도 하고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와 계신 분들 보면은 한참 이전부터 투자를 하셨던 분들도 많고 30대 초반. 네 그래서 20대.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를 좀 책찍질하면서 막 가서 네. 감정에 이끌려서 산 것 같고 이제 나만의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주택을 취득한 것 같아서 조금 굉장히 불안하게 계속 투자가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부딪혀보자라고 생각해서 부딪혔더니 네. 진짜로 좀 문제가 있던 경우도
어제까지 또 이제 자금력 때문에 굉장히 큰 고민을 하게끔 만들었던 것 같아서 좀 다시 투자의 방향성을 좀 다시 좀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보니까 이미 이 집을 팔 수는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미 물건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죠. 우선 이제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건데요. 네네. 이제 지금 전부 취득했던 게 공시지가 1억 그거는 취득세에만 관련이 있고 팔 때 주택수는 다 주택수에서는 양도세 중과에 배제가 된다는 거죠. 그죠? 양도세 중과에는 배제가 되죠. 하지만 1가구 1주택 그 혜택은 못 봐요. 다른 얘기예요. 중과라는 건 세금을 더 내는 거는 아니지만 네.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네. 매매 계획에서는 그거는 벗어나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가 아니래도 그 집을 팔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팔지 않아도 파이낸싱 돈을 구할 수 있는데 굳이 팔 이유는 없죠. 그 그렇지 않나요? 방법을 못 찾아가지고 제가 자, 이거를 팔면 어차피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우리 분께서 지금 이거 살고 계신 거 말고 그 어디야 검단에 그것도 본인 명의로 하신 건가요? 아니요, 이제 제 명의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는 본인 명의로 안 하셨고 그다음에 익산에다가 지금 세 채 구입한 건 본인 명의 맞나요? 네, 익산 세 채는 제 명이고 청주 한 채는 와이프 명이고. 네, 어쨌든 와이프 끝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못 받아요, 현재 상황이. 네. 그래서 아마 내가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이걸 잘못 샀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우선 이건 전세를 돌려서 이제 투자금을 확보를 하자라고 하는데.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저는 네. 제가 이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파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되게 어렵게 되게 좋은 아파트를 좀 구매하셨고 자녀가 세 분이고 네. 와이프가 있는데 저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잖아요. 네. 초등학생 이때는 자기네 집이 어떤 집에 사느냐가 이 아이의 그 셀프 이스팀이라 그래서 그거에 되게 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내 평생 동안 좋은 집에 살 수 있어야 한다면 바로 이 시기예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1학년 이때 좋은 집에 살면은 아이들이 그 사회를 대할 때 자존감이 더 생겨요. 그러니까 이 나이 때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집이 다른 친구들 집보다 너무 못 사는 집에 살면은 애들이 기가 죽어요. 그럴 수 있는 나이예요. 그래서 이 집에 꼭 사세요. 그리고 와이프도 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노후가 그래도 지금 저는 사실은 지금 결혼하면서부터 굉장히 새 집에 항상 살아왔거든요. 그러다가 우리 애들을 유학을 보내면서 집을 한 채라도 더 살려고 우리 애들 다 미국에 유학 보내고 살던 집을 전세 주고 20평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랬는데 우리 애들이 그 코로나 때문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온 네 식구가 지금 20평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 불만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위안이 되는 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 항상 최고 좋은 데서 살았어요. 그 동네에서 새 아파트에. 그래서 그냥 지금 조금 낡은 아파트 살아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이들은 이때 되게 중요한 시기라서 제일 그러니까 좋은 아파트에 살아야 된다면 이 나이 때 살아야 돼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네. 그리고 와이프 생각도 그렇게 아마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집을 이사 가지 마시고 우리가 아무리 노후가 준비해도 지금 현재 삶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애들이 굉장히 좋은 집에서 안정된 마음으로 그리고 또 월 120만 원이면 그게 상환 그게 그 큰 부담은 제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또 사모님도 벌고 하시니까. 그래서 이 집에 사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투자금이 없기 때문에 남들은 투자를 하는데 나는 이게 지금 13년, 그러니까 10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네. 10년이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내가 마음도 되게 조급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부자 아빠님처럼 제가 딱 지금 이 나이 때 우리 남편이 44, 내가 42, 요 정도의 이 어떤 투자를 좀 시작한 것 같아요. 저도 2012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이 10년이라는 기간이 저한테 굉장히 큰 어떤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그게 한 2018년 뭐 이때부터 굉장히 큰 성과를 내기 시작해가지고 저는 지금 이렇게 노후에 대한 걱정이 사실 없다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늦지 않았다 별로. 그리고 저도 부자 아빠님처럼 돈이 없었어요. 투자할 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뭘 팔지 않고서는 큰 돈이 생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거의 무피, 정말 적게 하는 갭 투자 이런 것만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제가.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 그 부자 아빠님께서 지금 익산에다가 3개 사셨잖아요. 거의 뭐 하나는 풀피로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풀피 하는데 이제 그 잔금일을 전세금과 맞춰지지 않고 미리 잔금을 치르라고 해서 우리 부자 아빠님께서 굉장히 힘들게 잔금을 치르시고 다음에 이제 전세 그 맞추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예상치 못했지만 그 어려운 일을 지금 지난주까지 하신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어려운 고민은 다 없어졌고 지금 문제는 검단에 이거 내 은 명의가 아닌 검단 투자는 이거 단기 투자로 생각을 하셨고 익산에다 3개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이거는 거의 돈이 안 들어가고 실제 돈이 벌렸잖아요. 네, 이제 뭐 취득세랑 예. 이제 이것저것 세팅하면 거의 제 돈이 들어간 경우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돈 안 들어가고도 3개를 하셨잖아요, A, B, C. 그죠? 네. 네. 그리고 이 검단에다가는 얼마 정도 투자하셨어요? 7천. 7천 많이 투자하셨네요. 네. 예. 그런데 7천을 2년 뒤에 팔면은 지금 수익이 날 것 같아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날 것 같으세요? 투자해서 들어가 있는 금액보다 호가가 한 3억 정도는 벌어져 있긴 한데 뭐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그렇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도 수익이 나지는 않을까라는 네. 이제 아무리 떨어져도 그 이상은 나지 네, 않을까 네. 생각을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때 봉투를 한 거라서 장기로 끌고 가기는 어려우신 것 같아. 명의도 남의 명의고, 그죠? 친동생 명의라서 어. 이제 친동생이 거기를 거주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거는 장기로 가져가실 수도 있고. 네. 네, 하지만 저는 이제 공동명의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조금 뭐 가족이면 좀 나을지 모르겠지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자 아빠님께 해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불안해하지 마시고 너무 조급해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운 좋게도 올 4월부터 공부를 하셔서 지금 익산에다가 못 모르고 남 따라가서 했지만 ABC를 했는데 되게 잘하셨어요. 그리고 또 풀피 맞추면서 내가 돈을 마감해야 되는 그것도 굉장히 잘 어쨌든 고비를 마음고생을 하셨지만 넘기셨어요. 그리고 ABC 3개를 봤을 때 투자한 거는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없다. 없고도 ABC를 다 하셨고요. 그리고 검단 이거는 2년 뒤에 이제 수익을 정산을 할 계획이신 거잖아요. 그럼 2024년도에 그죠? 그때 7천만 원 이상은 내가 회수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사 가지 말고 이 집에 보금자리고 이용을 그냥 유지를 하셔라. 네. 왜냐하면은 일단은 우리 아이들한테 제일 집이 필요한 시기이고 와이프도 이걸 너무 좋아하고 근데 이것까지 포기하면서 투자를 하라 그러면 그때는 이제 굉장히 그 뭐랄까 심리적인 부담감을 아이와 그 사모님한테 주는 거라서 그거는 제가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네. 어떻게 보면 미래 10년 후에 나의 어떤 그 노후의 그 안정성보다 지금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이 보금자리가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봐요, 저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사시고 지금 익산 ABC를 공부도 별로 안 한 상태였고 자금이 없어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장기로 가져가고 싶으세요? 단기로 가져가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세요? 페니님 수업 듣고서 이제 이런 것들도 다 결정할 수 있었는데 무조건 집은 취득하면 팔지 않고 장기로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그래요. 저도 이게 지금 내가 들인 돈이 없기 때문에 2년 후에 내가 꼭 회수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건 장기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시고 지금 벌써 그래도 하나, 둘, 셋, 네 채잖아요. 1가구 4채, 그죠? 분양권도 또 있으세요? 분양권은 그건 언제? 화양 휴먼빌 해놨어요. 아, 분양권. 거기는 얼마 들어가 있어요? 거긴 계약금 3,200하고 제가 확장비 보면서 한 3,300 정도 들어가 있어요. 아, 3,300. 이제 그 씨가 마르실 만도 하시네요. 네. 좀 그죠? 많이 7천 하셨고, 이거 하셨고. 잘하셨네요. 분양권 하양. 제가 이제 저도 여기 가봤지만, 전세가가 입주했을 때가 2025년인가요, 이게? 네, 2025년도에, 네. 이게 전세가가 거의 맞게 맞춰질 것 같아요, 여기는. 그죠? 네.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이제 입주 시기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예. 해서 2억
정도까지는 맞춰주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나머지 차입금은 3년 안에 열심히 좀 마련해보자. 아, 그렇게. 전공으로 나가는 3년 안에 마련해보자. 1억 정도를. 네.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제 생각에는 이때 이제 대출이 좀 풀리면 대출을 많이 내고 월세를 내서 그거를 상쇄하는 방법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아직 먼 아직 일이라서. 그래서 계획을 잡고서 움직인 게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제가 이제 예. 그 단톡방에서도 이제 굴켈님 활동하는 거 보고 예. 저분의 10분의 1만이라도 쫓아가 보자라는 느낌으로 계속 이제 이제 서정희 도생을 뭐 10개를 취득했다는 말을 듣고 사실 거기를 주말 이제 주중 이제 낮 밤을 통해서 임장을 3번을 더 가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쫓아가서 보고 나는 이거 못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아무도 이거에 대한 미래를 기대하지 않는데 내가 네. 감히 그럴 용기가 안 나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아직 투자에 대한 이제 제 기본 이제 어떤 방향성도 없었고 따라가서 사고 임장 간 김에 그날 굉장히 힘들게 갔는데 보상 심리 때문에 사고 좀 감정적으로 이렇게 그 취득한 것도 있어서 이거를 굉장히 지금 후회하고 있었거든요. 익산 아니면 화양 어떤? 익산도 그렇고 이제 화양은 사실 이제 거기는 잘 될 거라고 보고 이제 판단하고 집어넣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땐 후회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큰 후회라면 내가 이 집을 팔려고 하면 이제 지금까지 한 게 다 후회지만 팔면은 안 된다는 건 아시잖아요. 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좋은 거잖아요. 이 가격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제. 분양가도 많이 오르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돈은 거의 한 1억 정도 투자하셨네요. 검탄 아파트에 7천만 원, 분양권에 3,300만 원, 1억 정도 투자를 하셨고 지금 집 뭐 누구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화수분이 아니잖아요. 내 자금 상태가 이것 이상 계속 월급 받는 사람이 더 투자금이 나온다는 거는 그거는 쉬운 일은 아니라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잘 세팅을 하셨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일단 익산이나 검단이나 2년 후에 성과를 이제 내가 그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죠? 네. 그때 가서 내가 뭐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분양권은 2025년이니까 아직 멀었고, 네. 그리고 분양권에 대해서는 내가 전세가 2억대로 맞춰주면 1억 얼마를 내가 벌어서 넣겠다는 굉장히 전공의 방법을 또 가장 어려운 방법을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모든 것들이 다 세팅이 전 잘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후회하실 건 하나도 없고, 신들린 듯이 몇 달 만에 이렇게 투자를 하신 게 참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하긴 했는데 못 모르고 한 것 같아서 그런 불안감 때문에 최근에는 그런 게 좀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너무 투자를 지금 잘 하셨어요. 제가 검단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거는. 근데 이거는 이제 2년 후에 어떤 그 성과를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것도 이제 회수가 되시는 거고, 화양도 이제 본인이 괜찮다고 이제 잘 확신에 있으신 거고, 저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익산 ABC는 너무 잘하셨다. 제가 지금 봤을 때 가장 잘한 게 익산 ABC다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자, 얘는 투자금이 7천만 원이에요. 네. 얘는 없어요. 그럼 얘 7,000배 수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얘하고 비교했을 때. 얘 7,000배 수익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3천만 원 들어갔어요. 3,300. 여기는 안 들어갔어요. 3,000배 수익 볼 수 있어요, 여기?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투자하고 적게 투자하고라고 봤을 때 리스크가 적은 건 돈을 적게 투자한 거예요. 그죠? 네. 내가 똑같은 수익률을 봤을 때 얘보다 3,000배가 더 수익이 늘어나요. 7,000배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과연 얘가 그렇게 안 나온다면 그거보다는 이 아무것도 안 들이는 ABC가 훨씬 수익률이 높을 거라는 거죠. 아, 이해했습니다. 이해가 네, 되셨죠? 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리스크 줄인 투자를 여기 ABC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익산에다 3개 하셨으니까 우리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익산을 하지 마시고 다른 쪽을 좀 하시고요. 네. 지금처럼 리스크가 적은 투자를 하셨으면 만약에 지금 이런 투자를 하셨으면 미리 알았으면 검단 아파트 이거 안 했으면 굉장히 전국적으로 우리 잭파심님처럼 50채 사셨겠네요. 아마 이 정도 속도라면 그렇죠. 예, 그렇죠. 네네. 이 정도의 자금을 여기다 풀었으면 더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공부를 2년 동안 하시면서 검단 아파트에서 2년 뒤에 회수하는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하시고 지금처럼 무갭 거의 이런 식으로 100만 원, 200만 원, 뭐 취득세 합해서 한 200만 원 정도 투자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절대값이 싼 것들 그런 것들은 공부하면서 이렇게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종부세 안에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네. 그죠? 네. 뭐 세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몇 달 동안 되게 잘해 오셨고, 저는 지금까지 했던 투자 중에 지금 익산 투자가 제일 잘한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이런 투자를 계속 진행하시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사면 팔지 않는다라는 주의. 장기로 가져가면은 계집조차도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다 내가 해지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개수가 많아지면. 그리고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는 자산이다. 이거 기억하세요? 자, A가 투자금, 개수, B가 개수, 네. C는 시간. 그러면 자산이 되는데 투자금이 작으면 뭐를 늘리라 그랬어요? 개수랑 시간. 그렇죠. 그러면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투자금을 하나는 7천, 하나는 3,300 하셨고 투자금 큰 것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투자금을 이 익산보다 많이 들였으니까 자산이 이게 더 빨리 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해보면. 네, 그래서 내가 투자금을 꼭 많이 투자하는 게 좋은 투자가 아니에요. 실제로 해보면. 수익률이 얘가 훨씬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투자는 얼마든지 사실 하실 수 있잖아요. 앞으로. 네. 네, 그래서 지금 하시는 식으로 공부하면서 투자를 계속 해 나가시고 하면 이게 지금 투자금을 얼마 안 들인 것들이 뭐 개수하고 시간을 잃어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얼마 없는 것 같아도 이게 저희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했고 지금 익산에 하신 건 하나도 안 오른 거예요. 하신 거잖아요. 솔직히. 지금 전국의 아파트가 다 올랐는데 하나도 안 올랐잖아요. 이런 거를 하시게 되면 얘네들이 나중에 그 인플레이션의 그 흐름을 맞아서 얘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오른 걸 사는 거는 아니지만 그거는 이제 위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회는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예. 그래서 그렇게 편하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첫 번째 그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저의 의견이에요. 하지만 이것까지 희생할 필요는 없다. 이거 안 해도 얼마든지 투자하실 수 있다.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공부를 꾸준히 하시고 저도 2011년, 12년에 투자할 때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조금이라도 해놓으면 내가 말년에 가서 조금 도움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10년 정도 됐는데 이렇게 딱 거의 뭐 제가 투자한 것들 뭐 3억에 산 거는 다 7억. 그런 식으로 다 올랐어요. 그 3억을 내가 다 돈 줬냐? 아니고 갭 투자로 전세하고 해서 갭 5천 정도 줬던 것도 2배로 다 올랐고 거의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산 것도 다 몇 억씩 올랐어요. 지금 그 1, 2억씩 다 올랐어요. 믿어지지 않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되게 미미해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이 레버리지, 우리 전세 레버리지라는 게 이렇게 큰 효과를 줘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절대 늦지도 않았어요. 저희 집하고 비교해도 늦지 않았어요. 저희 남편도 그때 한 44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이런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해피해요. 근데 저는 이런 걱정은 저 혼자만 한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는. 그래서 되게 올해 되게 아마 뭐 사주를 보면 올해 굉장히 대운이 들어오는 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올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건강하게 잘 키우고 이 집에서 행복하게 10년을 이런 식으로 지내시면 10년 뒤에는 굉장히 지금과 다른 그때 고민이 이렇게 열매를 맺다니 하면 굉장히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수가 높아지고 시간이 길어지면 이거는 큰 성과가 있어요. 이해가 되나요? 네, 네. 네네. 뭐 질문하실 것도 있으세요? 네. 사실 저는 이제 그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네. 막연하게 이제 임장조 편성돼서 임장 네. 따라가서 사고 이제 이거가 맞나 안 맞나가 누군가가 검증을 해주시는 분이 없잖아요. 네, 네. 제가 선택한 매물이고 네. 제가 계약한 매물이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좀 섣부른 판단 때문에 이제 가족의 행복을 깰 수 있는 이런 판단을 했는지가 굉장히 걱정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어딘가에 숨어 있을 리스크가 있는데 그건 내가 지금 모르지만 그게 우리 가족을 언젠가 공격하지 않을까. 네. 그런 느낌이 있으셨군요. 예. 제가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갭 투자, 그 오피스텔 이런 거 할 때 아무도 그런 투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옆에서 다 말렸어요. 오피스텔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오피스텔은 투자해서 월세를 받는 거지. 너처럼 그렇게 무슨 오피스텔을 전세로 사냐. 근데 걔네들이 2년에 한 번씩 전세금 계속 올려받으면서 지금까지 수익을 내고 있고 전세값이 오르니 집값도 다 당연히 따라 오르는 거는 수순이고 그래서 그 잭파시님도 10년 동안 한 번도 자기는 손해보는 투자, 실패한 투자가 없다라고 그분도 말씀하시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실패를 할 수 없는 게 너무 다 소액만 투자를 했어요. 이게 실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액만 투자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전세 레버리지의 힘을 내가 많이 빌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전세 역전세가 한 번 난 적이 있다고 제가 아까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2년에 계약하는데 전세값이 떨어져서 제가 500만 원 내준 적이 있었어요. 그게 제가 겪었던 가장 큰 리스크 방어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약에 실패가 있다면 검단 아파트 공투 2년 했는데 이게 7천만 원을 회수 못한다. 2년 후에.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그때 매매하지 말고 더 가져가면 또 상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분양권 이거는 3억 3천이었나 봐요. 분양가가. 네. 그러면 내가 이거 입주할 때 전세값이 2억밖에 안 돼서 내가 1억을 넣는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손해라면 손해지만 그때 가서 1억을 또 넣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 부자 아빠님께서는 이때 이거를 내가 충분히 가치가 있어서 1억을 벌어서 넣겠다라는 준비가 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익산에서 그 역전세가 난다라고 해도 이게 다 1억 미만짜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짜리 전세에서 역전세가 나봤자 1,000만 원 나는 거니까 이것도 별 문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리스크가 없어요,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리스크는 없어요. 불안해하실 이유가 없어요, 지금. 아마 무지에서 오는 불안감이 예, 맞아요. 예. 그래요. 전혀 불안해하실 이유가 없어요. 예. 그리고 제가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7천만 원 투자하고 3천만 원 투자한 것보다 얘가 투자금이 없기 때문에 얘가 더 수익률은 훨씬 클 수 있고 또 리스크도 적고 실패할 확률도 적다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앞으로 이런 투자법을 찾아서 공부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명의가 이제 꽉 차면 종부세는 1인 과세니까 이제 와이프 명의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죠? 이제 중간에 이제 그 공시지가 1억이 넘어서 버리면 이게 주택수에 포함이 되니까 네. 이제 와이프 명의로 6억, 제 명의로 6억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세팅을 하려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혹시 아니면 종부세 구간이 넘어가면 네. 증여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녀한테 증여해도 되죠.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종부세 구간이 넘어가면 자녀 이름으로 취득을 하시면 되죠. 그죠? 있는 거를 다시 증여를 하면 또 증여세가 발생을 하니까. 그리고 아직 멀었어요, 이게. 이렇게 되려면. 지금 종부세가 11억인가요? 지금 이 개인 명의가? 그죠? 11억. 이거는. 다주택은 6억으로. 아니요. 이 11억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요? 네네네. 다주택자, 1주택자 11억이에요. 1주택자를 14억까지 해주려다가 그거 지금 무산됐어요. 6억은 옛날 말이에요, 지금. 제가 옛날 11억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아직 멀었어요. 이게 공시지가 11억이기 때문에 매매가로 치면은 1인당 한 15, 6억 정도 있어야지 11억 될까 말까요. 종부세를 맞는 것도 기쁨이네요. 그렇죠. 다 맞기도 힘들어요, 이거. 네, 이렇게 공시지가 1억 미만짜리 사서 이거 맞기도 어렵습니다. 10년간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면 분명히 10년 후에는 이게 10년 동안 뭐 전세금 상승분도 내가 좀 쓸 수가 있는 것도 전세분 상승분 나오는 걸 가지고 제가 또 투자하고 그랬었거든요, 저도.
아니면 그걸로 아이들 학비 들어갈 때 크게 이렇게 유용하게 쓴다든지.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가지고 계시면 분명히 10년 후에 은퇴하실 때는 좀 편안하게 은퇴를 하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학비 나오는 것도 저도 지금 그렇거든요. 전세금 받는 걸 학비돼요. 제가 좀 학비가 우리가 좀 비싸거든요. 한 학기에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 전세금 받는 거 이렇게 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예. 전세금 1,000만 원 올려받는 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게 되게 크더라고요, 또. 예. 1,000만 원, 2,000만 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스템 투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월세든 전세든 계속 돈이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결국은 이게 10년 있었을 때 또 시세 차익으로도 내가 나중에 누릴 수도 있는 거고 양쪽으로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이제 갭 투자해서 이제 전세를 세팅하는 거를 개수를 계속 늘려나갈 이제 계획을 세워놨긴 했는데 결국은 이제 집값이 오르면 이제 매매를 해서 매매 금액을 쌓인 것 같고 전세를 월세화하는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건 되게 쉬운 게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익산이 하나만 예를 들어봅시다. 익산 A가 매매가 전세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매매가가 얼마죠? 9,800이고 9,700. 9,700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한 2년 있다가 네. 전세값이 1억 2천으로 1억 1,000으로 올랐다고 해볼까요? 그죠? 네. 그러면 1,300이 오른 거예요. 전세값이. 그죠? 네. 1,300이 오르면 이거를 1,300을 받아도 되고요. 이 1,300에 대해서 그냥 월세로 받으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1,300을 올려달라 그랬더니 세입자가 나 1,300 올려주는 거 싫다. 그냥 월세로 한 10만 원 내면 안 되겠냐. 그럼 거기서 문제 생길 수 있는 게 전세 대출이 네. 안 된다는 아니요. 걸. 얘네들이 전세를 이미 받았어요. 전세 대출 이렇게. 근데 또 받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올려달라 그러면은 그냥 10만 원을 난 월세로 내겠다 이런 사람 많아요. 전세 대출은 그대로 놓고. 네, 이해했습니다. 이해하죠? 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얘가 그러면은 2년에 한 번씩 뭐 10만 원? 이거 너무 큰가? 그래서 10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전세에 올라가는 부분을 전세로 안 받고 월세로 계속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년 후에 내가. 이게 반전세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집들이. 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한 채가 아니라 여러 채가 이렇게 되면은 10년 후에 내가 만약에 이게 10채다라고 하면은 하나당 10만 원만 잡아도 월세를 1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 그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면 이제 전세금을 빼줘야 되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이제 올라간 금액을 매매를 하고 매매하지 말고. 이거를 이제 전세를 월세화를 계획을 잡았는데. 네, 그러지 마시고. 그럼 세금도 내야 되고 이러니까. 전세금 올라가는 부분을 다 월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5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15평짜리 평촌에. 네. 근데 얘가 살 때 8,300이었단 말이에요. 20년이 됐더니 지금 5억이 됐어요, 이게. 근데 얘를 내가 주택임대사업자를 2018년도에 묶었어요. 그래서 얘가 전세가 지금 1억 5천이에요. 근데 옆집들은 다 이게 전세가 2억 5천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주택임대사업자를 묶어서 2년에 5%밖에 못 올리다 보니 다른 집하고 비교해서 지금 1억 정도를 싸게 주고 있는 거예요, 전세를. 네. 근데 이게 주택임대사업자가 언제 풀리냐면 2026년에 풀려요. 10년간 예, 거의 10년이라고 봐야 돼요. 8년인데 10년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2026년이면 지금 전세가 저 아까 뭐라 그랬지? 2억 5천. 2억 5천이라 그랬잖아요. 이때 얼마 되겠죠? 전세가 한 3억 되지 않을까요? 3억 정도 된다고 치면 그래도 저는 2억도 안 돼요. 그죠? 네. 그러면 내가 주택임대사업자가 딱 풀렸을 때 전세값을 막 올릴 수 있거든요. 그때 1억을 더 받거나 아니면 이 1억 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월세로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럼 월세가 상당히 크겠죠. 근데 얘가 한 채가 아니라 10채야. 그러면 제가 2026년이면 제가 몇 살이냐면 56세 정도, 60은 안 돼요. 내가 그때 월세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월세를 내가 가져도 되는 거죠. 굳이 내가 집을 팔아서 그걸로 전세를 내주고 이럴 필요가 없고 시간에다 묻고 개수가 많아지면 이게 이렇게만 돌려도 이게 큰 돈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 좀
계획을 세웠던 거가 이걸 좀 검증을 좀 받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말씀해 주신 거 듣고 좀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죠, 이렇게 하는 거. 네. 너무 쉽죠. 이게 시간을 레버리지하고 개수를 레버리지하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도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전세하고 집값하고 거의 비슷하게 받아요. 근데 월세가 60이란 말이에요, 지금. 전세와 월세가 올라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전세가 뭐 1,000만 원 증액할 때 난 1,000만 원 안 받고 여기에다 월세를 5만 원이라도 받는다. 이렇게 해서 점점 올라가면 이게 10년이 지나면은 내가 그 월세 부분이 쌓이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이거를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시간을 이렇게 투자를 하면 이게 이렇게 쉬운 투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수가 사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잭파시님의 책 읽으셨어요? 네, 지금 이제 나는 캠 투자로 네, 선택지에 그거. 집주인이 되었다는 그거는 읽고서 이제 예. 익산으로 투자하기 시작했던 예. 거고 이제 잭파시님 거는 어제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사실 300제하고 잭파시님 사실 얘기가 똑같아요. 단지 잭파시님은 요즘에 밖에 리스크 해지를 좀 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하는 말이 20채까지는 어렵다. 20채 이후부터는 계속 전세금이 막 돌아가기 때문에 쉬워진다는 거예요. 계속 전세금이 2년에 한 번씩 계속 돌아오는 게 20채면은 거의 한 달에 하나씩 돌아오는 거거든요. 24채면은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가 사실 중요한 거예요. 이제 3년 안에 최소 목표 개수도 제가 20개를 목표로 아, 하고 20개, 있거든요. 20개. 그럼 근데 올해 벌써 5개 하셨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최종 한 5년, 6년 안에는 50채가 목표고 이제 이렇게 했다가 전세로만으로 계속 꾸준히 이게 가능한가를 의심을 해서 이제 그걸 월세화를 하려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오늘 말씀해주신 거 듣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월세 그렇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알려주셔서 네.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제 계획이 뭔가 좀 검증을 받는 만약에 우리 회원님이 지금 50살이라면 60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그죠? 네. 10년을 봤을 때. 44세니까 54세면 이게 가능한 거니까. 정말 나이가 너무 많으신 분에게 지금 당장 돈이 나오는 구조를 해달라고 하면 이 방법은 맞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 부자 아빠님은 아직도 젊고, 그죠? 사실 뭐 10년 안에 이렇게 돼도 있지만 20년 안에 되면 63세세요. 이때만 돼도 충분하지 않나요, 솔직히? 그래요. 예. 아무튼, 불안해하실 거 하나도 없고, 너무 올해는 그 실행력이 폭발을 하셔서 이렇게 5채를 하셨고, 불안해하실 거 없고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또 불안해하실 리스크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저가 이렇게 누가 알려주지 않는데 저는 이런 방식으로 했던 이유는 책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조금씩 어떤 깨달음 같은 걸 느끼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책을 통해서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이렇게 읽기를 많이 권해드려요. 네, 저도 그거는 굉장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하다가도 좀 의심이 밀려오고 자기 확신이 안 들 때가 또 올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럴 때도 내가 책을 읽고 꾸준히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검증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 그 뭐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나가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 어리니까 좋은 아빠 노릇 해주고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살면서 10년을 지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동안 한 3개월, 2개월 정도를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던 거를 좀 다 해결이 된 듯한 그래요? 느낌을 받아서 네네. 정말 오늘 그 이제 상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네. 혹시라도 또 의구점이 생기거나 불안점이 있으면 그때마다 저한테 또 연락하세요. 제가 또 만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